여러분 안녕하세요. 짜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휴학 기간 동안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고,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취업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어학 공부를 하시거나 인턴십 같은 경우 회사에 들어가서 미리 경험을 쌓는 것, 아마 스펙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외에 긴 인생 속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학업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면 앞으로의 장기적인 삶에 있어서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메모장에 좀 적어봤어요. 아무래도 수기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제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디지털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생각 정리를 하는 것은 글로 쓰는 게 훨씬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휴학을 1년 정도 했는데요. 1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쉬는 날에 하루하루의 날을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기억도 빨리 휘발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휴학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알찬 1년을 보낼 것이다 하는데, 저도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막 일주일 단위씩 짜서 꼭 수행을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쉬어도 괜찮아요. 대신 그 쉬는 날들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휴식을 했던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떠한 자양분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매일은 아니어도 되니까 그날 기억나고 싶은 날, 아니면은 뭐 미래의 내가 이 날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 짧게나마 한 2-3줄 문장이어도 좋으니까요.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일기를 조금 제대로 썼어요. 이게 지금 제가 20살 때쯤부터 계속 쓴 일기들이거든요. 이게 하나고, 근데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노트가 질리면은 다른 걸로 막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형식도 여러 가지 많죠. 제가 좋아하는 일기 형식이 어떤 건지 찾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 이제 어릴 때 보통 일기장하고 독서 기록문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까지 의무적으로 많이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내가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를 굉장히 꾸준히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수많은 종이에 기록된 시간들을 정말 2022년도 7월에 몇 페이지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확실히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글로써 남기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일기장을 열어봤을 때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이 충분히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특색 있는 단기 알바, 뭐든지 해보기입니다. 저는 휴학 기간 동안에 게임 페어 아니면 방청 알바 혹은 외주라든지 신청해서 단기로 하는 알바들을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재미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즐거웠고, 평소에 내 전공이나 내가 주로 하던 일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내 몸을 또 다른 일의 흐름에 맡겨보는 것도 어떤 가치관이 좀 넓혀진다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굉장히 좋아서 20대 초반에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 어릴 때 하는 경험은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구태여 나쁜 경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지만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한번 해보셔라. 되게 재미있는 일들도 많으니까요. 안내만 도와드리는 알바도 있고, 판촉을 하는 알바도 있을 테고, 어떤 게임 행사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돕는 알바도 있을 테고, 그거는 제가 해본 건데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메모가 2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 높이기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두 번째는 재밌는 축제나 온갖 공연에 그냥 무턱대고 가보기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냥 참여해보지 않은 공연에 참여해보고 읽어보지 않은 책과 읽어보지 않은 시집, 보지 않은 드라마, 영화, 들어보지 않은 음악을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이 또한 경험을 해보시라라는 저의 추천인데요. 20대에는 10대 후반에 오는 사춘기처럼 저는 20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입학을 했고 학교를 곧 졸업하기도 하고 곧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확신이 아무리 큰 사람이더라도 한 번쯤은 저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에 내 직업적 열망을 쏟고 싶은지에 대해 한 번쯤 깊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겠죠.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한번 놔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자신을 더 알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밥을 먹을 것이냐, 그냥 양식 같은 거를 먹을 것이냐, 그런 것 또한 아주 작은 거지만 본인의 선호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자기를 알아간다는 것이 시작이 돼서 음악이나 책이나 드라마, 그 속에 나오는 어떠한 상황에 본인이 놓였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런 상황을 판단할 때 수립이 되는 본인의 가치관이 저는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해보지 않은 공연이나 이런 문화적인 생활을 많이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원래도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삶, 즐겁게 살다 가자라는 게 저의 어떤 주된 가치관인데, 평소에는 막연히 생각을 했었다면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확실히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즐겁게 꾸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지 좀 혼란스럽고 알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간접적인 다른 사람의 경험을 스크린을 통해 바라보면서 혹은 귀로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쉬기 싫을 때까지 푹 쉬어보기입니다. 제가 휴학을 하게 된 계기는요, 졸업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저는 디자인과를 나왔고, 그래서 졸업 전시회를 1년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도 쉴 시간도 거의 없이 1년을 쭉 보내다 보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은 쭉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쭉 쉰다는 게 정말 순수하게 쉰 기간은 2주밖에 없었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가치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집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일에다가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서 그냥 그 모든 것들에 좀 많이 지치고 머리도 많이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2주 정도 그냥 정말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웹툰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잠깐 밥 먹고 좀 소화 좀 시키고 다시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고, 의미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시간을 2주 정도 보냈는데, 그렇게 쉬면은 그 2주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정확하게 뭘 했는지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냥 멍하니 보내는 시간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바쁘게 지내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쉴 시간 정도는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흔쾌히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쉰 만큼 다시 일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정 있게, 즐겁게. 그래서 그냥 쉬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냥 푹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 정말 개인적인 추천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눠주기입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거를 좋아해요. 지금 한 5년 정도인가? 연말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려요. 저의 연말 편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폼 주소로 짧은 본인의 근황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서 저에게 짧은 편지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장을 써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처럼 편지를 드릴게요 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제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자 하는 어떤 소원도 풀고, 그리고 동시에 편지를 받는 것도 좋아해서 사람을 막 만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는 항상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편지를 짧게나마 받아보는 것도 저한테 이제 기쁨이기 때문에 편지를 연말에 자주 쓰고 그게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편지를 쓴다는 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글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 행동 자체도 굉장히 성의가 많이 담겨 있을 뿐더러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지 못하는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은 좀 많이 고민되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된 사이일수록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늘 내 옆에 있으니까 알겠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연인이나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편지를 많이 써보지 않으셨다면 그냥 뭐 어떤 기념일에라도, 저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편지를 보통 많이 쓰지만 이제 편지를 자주 안 써보신 분들은 그런 게 조금 부끄럽잖아요. 약간 간지럽고. 그러니까 한 번씩 편지를 써서 주변 분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항상 뭐 고맙다 이런 간단한 말이라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큰 감동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5장, 10장씩 막 이렇게 써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 요즘에, 너가 평소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다. 옆에서 나를 항상 나에게 힘이 돼줘서 고맙다. 그냥 그 정도의 쪽지라도 남겨서 주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큰,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전면허 따기인데요. 운전면허는 사실은 20살 때 수능 보시고 많이 따시잖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는 차를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휴학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따게 되었어요. 근데 잘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주?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필기랑 기능은 한 번에 붙었는데 도로주행이 한 번 떨어졌어서 그거 한 번 다시 시도를 하느라고 그랬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을 때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한 번에 후다닥 따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 따신 분들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블로그에 쳐보면은 후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회사 다니시면서도 따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려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서 휴학하실 때 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휴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뭘 하면 좋을지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추천하는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20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나의 취향은 어떤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어디까지 있는가를 좀 더 넓히는 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도전을 해도 실패를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또 어디 가서 실패를 더 해보겠어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겁내지 말고 그냥 불안함을 즐기고
힘듦을 즐기고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행복을 즐기고 이제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